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3절의 B 항목을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존재론적 문제로서의 실제성인데요. 이 말은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다. 실제성이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토대를 두고 실제성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실제성이라는 명칭이 세계 내부적인 전제적 존재자, 곧 사물의 존재를 뜻한다면, 그리고 그 명칭 아래 이해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데, 그 점은 이러한 존재 양상의 분석을 위해 다음을 의미한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단지 세계 내부성이라는 현상이 해명되어 있을 때에만 존재론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세계 내부성은 그런데 세계라는 현상 속에 근거를 두고 세계는 그편에서 세계 내 존재의 본질적인 구조 요소로서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에 속한다. 그렇다면 현존재가 세계를 기초지우고 세계가 세계 내부성을 기초지우고 세계 내부성이 실제성을 기초지운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는 다시금 존재론적으로 현존재의 존재의 구조 전체성 속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 전체성으로 성격 규정된 것이 염려이었다. 이로써 그러나 특징 지어져 있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해명이 비로소 실제성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초들과 지평들이다. 네. 이러한 연관 속에서 역시 비로소 자기 입각함의 성격도 실제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자기 입각함과 독립성이었죠. 주관으로부터 독립해 있고 자기 자신에 입각해 있는 것이 실제성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존재론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연관 에러의 방향 잡음에서부터 이전의 분석들 속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가 해석되었다. 과연 어떤 한계들 속에서는 실제적인 것의 실제성에 대한 하나의 현상학적 성격 규정이 명시적인 실존론적 존재론적 토대 없이도 이미 주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딜타이가 위에서 언급된 논문 속에서 시도하였다. 실제적인 것은 충동과 의지 속에서 경험된다. 딜타이의 견해입니다. 실제성은 저항이다. 더욱 정확히는 저항성이다. 저항 현상의 분석적인 명확한 마무리가 앞에서 언급된 논문 속에서의 딜타이의 적극적인 점이자 서술하고 분해하는 심리학의 이념의 최선의 구체적 확증이다. 저항 현상의 분석의 올바른 영향은 그러나 인식론적인 실제성 문제 체계를 통해 억눌려졌다. 이 저항 현상을 통해 존재자의 존재애로, 사물의 존재애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인식론적인 실제성 문제 체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현상성의 명제가 딜타이로 하여금 의식의 존재의 존재론적 해석으로 오지 못하게 한다. 데어 자츠 데어 페노메날리테트인데요. 이것은 딜타이가 말한 표현이고요. 이것은 나에게 현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의 사실로 성립한다는 명제입니다. 의식의 사실로 성립하니까요.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식된 사실로 간주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인식적 태도가 의식의 존재의 존재론적 해석으로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지 및 이것의 제지가 동일한 의식의 내부에서 출현한다. 출현함의 존재 유형, 의지가 출현한다, 의지의 제지가 출현한다 하는 것의 존재 유형, 내부에서라는 것의 존재의 실제적인 것 자체에 대한 의식의 존재에 관련 이 모든 것이 존재론적 규정을 필요로 한다.
존재론적 규정이 지체된다는 점은 최종적으로는 다음에 달려 있는데, 다음이란 그것의 뒤로 물론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딜타이가 존재론적인 무차별성 속에 서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삶의 배후로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딜타이가 보고 삶을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 삶의 존재 유형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차별성에 서 있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존재의 존재론적 해석은 그럼에도 하나의 삶의 주관과는 다른 존재자애로의 존재자적인 되돌아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의 주관이라고 딜타이가 칭하는 현존재에 의거해야지 현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딜타이가 인식론적으로 반박되었다는 점은 그의 분석들의 적극적인 점을, 곧 이러한 반박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무엇, 즉 삶의 존재관계성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삶도 존재이고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해 존재관계를 맺고 다른 삶에 대해서 존재관계를 맺는데, 이 존재관계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쉘러라는 것이네요. 그렇게 어쨌든 최근에 쉘러가 딜타이의 실제성 해석을 수용하였다. 그는 하나의 의지주의적 현존재 이론을, 역시 현존재 이론은 존재 이론이네요. 이것을 대리한다. 현존재는 여기에서 칸트적인 의미로 전제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대상들의 존재는 단지 충동관계성, 트립베초겐하이트라고 했어요.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등장했네요. 의지관계성 속에서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다. 쉘러는 단지 딜타이 같이 실제성이 결코 1차적으로 사유함 및 포착함 속에서 주어지지 않음을 강조할 뿐이지 않고, 그는 무엇보다도 역시 인식함 자체가 다시금 판단함이 아니라는 점과 알미 하나의 존재의 관계, 자연스페어 헬트니스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 점이 삶을 또는 알을 존재관계로 본다는 점이 진일보한 점이네요. 원칙적으로 역시 이러한 이론에도 타당한 것은 이미 딜타이에게 있어서의 기초들의 존재론적 무규정성에 대해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무엇이다. 삶을 세계 내 존재로 보지 않고 세계에서 고립된 주관으로 본다는 점, 그 점이 역시 쉘러에게도 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존재론적인 기초 분석은 역시 추후적으로 토대로서 실제성의 분석 속으로 밀어넣어질 수 없다. 삶의 존재론적 기초 분석이 실제성의 분석을, 곧 저항성 및 이것의 현상적 전제들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지탱하고 제약한다. 삶의 존재론적 기초 분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항은 하나의 뚫고 나오지 못함 속에서 하나의 뚫고 나오기 원함의 방해로서 만나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함과 더불어서 이미 충동과 의지가 그것으로 추구하며 나아가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계시되어 있다.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고 세계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네요. 충동과 의지는 그 존재자애로, 세계애로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것애로의 존재자적 무규정성은 그것애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자이냐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자일 수도 있고 저 존재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무규정성은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간과되거나 혹은 심지어 허무로 파악되어서도 안 된다. 저항에 부딪히는, 또 유일하게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디에로 나가 있음 또는 추구함은 스스로 이미 하나의 쓸모 전체성 옆에 존재한다. 쓸모 전체성의 발견성은 그러나 유의성의 지시 전체의 계시성 속에 근거를 둔다. 쓸모 전체성의 발견성, 못의 쓸모, 망치의 쓸모, 판자의 쓸모, 벽의 쓸모,
집의 쓸모가 있죠. 이들의 연관을 가리켜서 쓸모 전체성이라고 하고요. 발견성은 발견되어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유의성, 이거는 존재자들의 서로 의 있게 하는 그런 연관을 말하고요. 이런 의 있게 하는 연관 속에는 지시 전체가, 즉 이 존재자가 저 존재자를 지시하고 저 존재자가 그 존재자를 지시하는 식의 그런 지시들의 전체가 놓여 있고, 이것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 계시성 속에 쓸모 전체성의 발견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 경험은 다시 말해 저항적인 것의 추구적인 발견함은 존재론적으로 단지 세계의 계시성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 저항성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한다. 저항 경험들은 현사실적으로 단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의 발견의 넓이와 방향만을 규정한다. 저항 경험이 총계를 내면 처음으로 세계의 계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의 계시를 전제한다. 세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대항해서라는 것과 맞서서라는 것은 그것들의 존재론적 가능성에 있어서 계시되어 있는 세계 내 존재를 통해 지탱되어 있다. 세계가 세계 내 존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또는 세계 내 존재 자체가 세계 내 존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세계 내 존재 덕분에 어떤 것에 대항하는 일과 어떤 일에 맞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항은 역시 하나의 독자적으로 출현하는 충동이나 의지 속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 충동과 의지는 염려의 변양들로 증명된다. 단지 이러한 염려라는 존재 유형의 존재자만이 세계 내부적인 것으로서의 저항적인 것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 따라서 실제성이 저항성을 통해 규정된다면 이중적인 것이 유의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첫째, 일단은 이로써 단지 실제성의 하나의 성격만이 여러 다른 것들 중에서 발견되어 있다는 점이고, 실제성이 하나의 성격, 즉 저항성만이 발견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저항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세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실제성의 다양한 성격이 간과되고 있고, 역시 실제성의 전제로서 또 저항성의 전제로서의 세계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저항은 외부 세계를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는 의미에서 성격 규정하지만, 그러나 결코 세계라는 의미에서 성격 규정하지 않는다. 외부 세계에 따옴표 쳐져 있고요. 여기는 따옴표가 없어요. 따옴표 없는 세계는 지시연관, 쓸모연관으로서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지시연관, 쓸모연관이라는 의미의 세계를 성격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성 의식은 스스로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실존론적 근본 현상으로 필연적으로 모든 외부 세계의 문제체계가 되돌아온다. 코기토 줌, 즉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현 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출발점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단지 방향 전환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그것, 즉 코기토 줌의 내용이 하나의 새로운 존재론적 현상학적 확증이 필요하다. 이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이고 줌은 나는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서로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텐데 하이데거는 마침표 없이 둘을 병행시켰어요. 글쎄요. 둘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식의 연관이겠지요. 물론 데카르트는 사유한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근거라는 점에서 사유한다 따라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줌, 에르고가 따라서예요. 사유한다,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사유를 존재의 근거로 보았지만 하이데크는 사유가 존재의 한 방식,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죠. 인식함이 존재의 한 유형이자 한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둘 사이의 연관이 있어요. 그런 연관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마침표 없이 둘을 병렬시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술은 그런 경우 좀 나는 존재한다 인데 더욱이 나는 하나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나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의 존재 방식들로서의 다양한 태도들, 사유들로 향한 존재 가능성 속에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와는 반대로 말한다. 사유들은 전제적으로 존재하며 그 사유들 속에서 하나의 자아는 세계 없는 사유하는 사물로서 전제적으로 존재한다. 레스 코기탄스, 사유하는 사물이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B 항목을 마쳤고요. C 항목의 제목은 실제성과 염려입니다. 염려로부터 실제성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어떤 변형 과정을 통해서 실제성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성은 존재론적 명칭으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관계되어 있다. 그 명칭이 이러한 존재 유형, 즉 세계 내부적 존재자 일반의 표지를 위해 기여한다 하면, 즉 실제성이 그렇게 기여한다면 용제성과 전제성은 실제성의 양상들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하이데크 입장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러한 낱말, 실제성에 이것의 전승되는 의미를 허용한다면 이 낱말은 순수한 사물 전제성이란 의미에서의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각종의 전제성이 사물 전제성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자연은 과연 세계 내부적 존재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용제자의 존재 유형도 나타내지 않고 자연 사물성이라는 방식에서의 존재자의 존재 유형도 나타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러한 자연의 존재가 해석되든지 간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모든 존재의 양상들은 존재론적으로 세계의 세계성 속에 또 이로써 세계 내 존재라는 현상 속에 기초를 둔다. 이 점에서부터 다음의 통찰이 기원한다. 실제성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 양상들 내부에서 하나의 우위를 갖고 있지도 않고 용제성의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러한 존재 유형, 실제성은 세계 및 현존재 같은 것을 전혀 존재론적으로 적절하게 성격 규정할 수도 없다. 세계를 규정하는데도 또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를 규정함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성은 존재론적인 기초지음 연관들의 순서에 있어서 또 가능한 범주적이고 실존론적인 제시의 순서에 있어서 염려라는 현상을 되지시한다. 실제성이 존재론적으로 현존재의 존재 속에 근거를 둔다는 점은 실제성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 단지 현존재가 실존한다면 또 실존하는 동안에만 그 자신에 입각해 존재하는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의미할 수 없다. 실제성은 존재예요. 실제적인 것은 존재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존재의 자가 현존재가 실존하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존재가 실존한다면 또 실존하는 동안에만 실제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현존재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도 있지요. 또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물론 단지 현존재가, 다시 말해서 존재 이해력의 존재자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가 주어져 있다. 만약 현존재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역시 독립성, 실제성이 하나의 특성으로서의 독립성도 있지 않고 역시 자기의 입각함도 있지 않다. 그와 같은 것들은 그런 경우 이해 가능하지도 않고 이해 불가능하지도 않다.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듯이 이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숨겨져 있음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없다. 현 존재가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존재자가 존재하리라고 말해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말해질 수도 없다. 이제 분명히 존재 이해력이 있고 이로써 전제성의 이해력이 있는 동안에 말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 존재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존재 이해력에 의 존재자가 아닌 존재의 앞에서 특징 지어진 의존성은 다시 말해 염려의 실제적인 것이 아닌 실제성의 의존성은 현 존재에 대한 더 나아가는 분석론을 안전하게 하는데 그 실제성의 이념을 실마리로 삼는 하나의 무비판적인 그러나 언제나 다시금 밀고 들어오는 현 존재 해석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다. 존재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실존성에로의 방향 잡음이 비로소 보증해 주는 것은 어쨌든 의식이나 삶의 분석의 현사실적인 발걸음의 밑바탕에 실제성에 관한 그 어떤 의미도 비록 무차별적인 의미일지라도 놓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 현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가진 존재자는 실제성 및 실체성에서부터 개념화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제로 표현했다. 인간의 실체는 실존이다. 실존이 실체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통 철학과는 상반된 주장인 것이네요. 실존성을 염려로 해석함과 이러한 염려를 실제성에 맞서 경계에 설정함은 그럼에도 실존론적 분석론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존재 및 이것의 가능한 양상들에 대한 물음과 그러한 변형들의 의의에 대한 물음 속에 놓여 있는 문제의 얽혀짐들을 더욱 예리하게 출현하게 할 뿐이다. 단지 존재 이해력이 있을 때만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접근 가능하게 된다. 단지 현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지닌 존재자가 있을 때만 존재자로서의 존재 이해력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실제성이라는 것도 현존재의 존재 이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성의 특징이라고 말해지는 자기 입각함과 주관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역시 현존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말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현존재가 없을 때에도 실제적인 것은 자기에 입각해 존재하고 주관에 독립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칸트의 물자체 딩한지히는 인간이 없어도 자기에 입각해서 있는 사물이지요. 그런 점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으로 여겨집니다. 네, 제44절은 현존재의 계시성 진리이고요. 현존재에게는 계시성이 속하고 이 계시성이 진리의 근원성 혹은 근원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